월남전 참전자와 유가족 초청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허연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오늘 알찬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토크 콘서트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월남전 참전자 전투근무수당 특별법 관련해서 월남전 참전자와 유가족 초청 토크 콘서트 저희가 시작하겠습니다. 간략한 식전 행사 진행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요, 서른 국회의원, 안규백 국회의원, 김민기 국회의원, 윤관석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 기동민 국회의원과 김한정 국회의원, 이정문 국회의원, 홍성국 국회의원,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가 주최했습니다. 네, 소개해드릴게요. 서른 국회의원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이화종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박덕흠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김성원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윤관석 국회의원 오셨어요. 네, 윤관석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토크 콘서트 발표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월사령부 십자성부대에 계셨던 강상군님 오셨습니다. 네, 맹호부대 김길래님 오셨습니다. 맹호부대 이두용님의 미망인 이호키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백마 28년대 최천욱님의 유자녀 최경승님 오셨습니다. 네, 이상 참석해주신 내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뜨겁게 박수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호응을 잘해주셔서 너무 좋은데요. 네, 오늘 행사에 오신 내빈의 개회사 및 축사를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셨습니다. 서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의 개회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선배님들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데 다들 건강한 모습을 뵈니까 참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 가족들도 유족들도 있습니다만은 다 연배가 저보다는 위시이기 때문에 선배님을 부르는 게 딱 맞을 거라 생각합니다. 월남전이 끝난 지가 벌써 50년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월남전에서 있었던 문제점들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참 세상살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다 후배들인 저희들이 대처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렇다는 점에서 죄송하기 짝이 없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대로 월남전 당시에 많은 우리 참전 용사들이
유명을 달리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부상을 입으시고 심지어 그 후유증으로 고엽제라는 듣도 보도 못한 병으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시고 심지어 유족들까지 그 병이 유전되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처를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은 정치 현장에서 문제를 풀어야 할 일이 됐습니다. 오늘 다행히 박덕흠 의원은 이 야당에서도 같이 자리를 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여야가 뜻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거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당이든 여당이든 이 문제에 대해서 그 틀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투에 참전했는데 당연히 참전 수당을 줄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참전 수당을 못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만 받았을 뿐이에요. 그것도 정확하지 않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래서 이건 정부가 잘못한 부분입니다. 정부는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 정부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현 정부가 이어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 이후로 대한민국은 계속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50년 전에 잘못했던 부분도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으면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박 그 자체가 논거가 별로 정확하지도 않고 전투수당을 줘야 한다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이 훨씬 더 논리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또 사실에 맞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국가가 잘못을 했으면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베트남전 이후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한 부분을 지금이라도 과거사 청산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다행히 여야가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정리돼야 할 문제라서 15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은 국회는 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3월 9일 선거 끝날 때까지 국회가 쉬게 될 터인데 국회가 다시 활동을 재개하게 되면은 야당 의원들도 참석을 하셨으니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이미 법을 내놨습니다. 여야가 같이 냈습니다. 이 부분이 법안으로서 특별법을 빨리 제정을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오늘 이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듣는 시간입니다. 톡 콘서트라고 그러지만은 들어보고 그게 정말 맞는 말이구나. 저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신 여러 선배님들께서 들어보시면은 저건 내 말이야. 내가 꼭 하고 싶었던 얘기야. 이런 아마 이 공감이 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상황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겠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은 원래 바쁘기 때문에 인사만 하고 갑니다. 가시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자리에 남아 있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절대로 코로나에 걸리지 마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저는 일주일간 유폐되어 있었습니다. 제 아들, 딸이 코로나에 확진돼 가지고 다행히 다 완치가 됐습니다.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제 그제부터 풀렸는데 여러 선배님들도 절대로 코로나 안 걸리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3차 부스터샷을 했기 때문에 그 피해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부스터샷을 했기 때문에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두 건강하시고 이 전투수당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활동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30 국회의원님의 개회사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이화종 회장님의 개회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서로 이제 권유를 하셨기 때문에 먼저 박덕흠 국회의원님의 개회사 청해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군
지역구인 박덕흠 의원입니다. 우리 월남전 참전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저는 제가 현재 이 자리에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어릴 때에 월남전에서 참가했다가 돌아오시는 그런 형님들 다 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 역사가 참 50여 년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뜻이 이렇게 월남전 참전자들의 그런 예우가 참 부족하다는 걸 항상 느꼈지만 어떻게든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오늘 서른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또 거기에 또 여당인 서른 의원님이 앞장서 주신다면은 아마 이 특별법이 잘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특별법이 통과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만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아마 300여 명 중에 다 거의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법을 반대할 그런 분들은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특히 우리 서른 의원님이 주축이 돼서 한다면 여야가 같이 힘을 합해서 하면 빨리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든 우리 월남전 참전 용사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부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모르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국민들이 모르는 분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동참을 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우리 월남전 참전자 유가족과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최대한 저도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한 번 더 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어서요. 국회 정무위원장을 역임하셨던 윤관석 국회의원님의 개회사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윤관석 의원입니다. 제가 정무위원장 할 때도 우리 이하정 회장님이나 황교수 회장님들 또 우리 보훈단체 분들하고 여러 가지 보훈단체 이 국가에 대한 헌신을 어떻게 잘 저희가 뒷받침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월남 참전자회와 고위급자 동지회에서 매번 추진했던 그 전투수당 문제는 지난 국회 때도 그랬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 규모도 크고 또 정부 측에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도 있고 또 뭔가 새로운 거 할 때 항상 좀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는데 지금 대선 와중에 그래도 우리 서른 의원님께서 과감하게 오늘 이런 토크 콘서트를 여시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도 기꺼이 공동 주최를 함께 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 여야 의원님들 다 오셨는데 많이 오시지 못했습니다만 선거 때라 지금 많이들 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은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앞에서 있었습니다만은 그 월남에서 여러 가지 고생도 하시고 희생도 하시고 또 공원도 많이 세우셨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경제 당시에 그 수준의 국가였는데 더욱더 선진국으로 성장하는 큰 동력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이것이 바로 애국이고 보훈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저희가 예산이나 수당이나 이런 것들도 인상해 가고 또 법도 개정하고 보훈처에서도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서 챙기고 있습니다만은 문제가 된 현안들 몇 가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얘기하시는 월남 참전자의 전투수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위급제 전후의 입장도 같을 것인데 저희도 지역에서 보훈단체들 많이 만납니다만 두 단체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에서 절절한 여러 가지 얘기들 또 이것이 정말 방법이 없는 것이냐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앞에 말씀처럼 선거 시기에 이제 이후에 다시 모여서 상임위를 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선거가 끝나고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그러면 저는 또 법안의 제정에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 참전 동지회들과 함께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더 21대 국회에서 노력을 하고 오늘 토크 콘서트가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정무위를 역임한 사람으로서 함께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성원 국회의원님의 개회사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환영으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주신 우리 영웅 여러분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진정한 보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전제가 되었을 때 그분들에 대한 그런 그 예우라고, 그 예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화종 회장님 오랜만에 뵀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뵈서 반갑습니다. 제가 20대 국회 때 정무위에서 4년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많은 모든 국회의원들 중에 다 아시겠지만은 제가 우리 고엽제 전후회와 또 월남 참전 전후회 우리 선배님들을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이렇게 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웠던 것이 당시 여당이든 여당이든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선배님들의 그런 헌신에 대한 예우를 해줘야 된다. 국회의 뜻은 다 모아졌습니다. 다만 행정부에서 이러한 저러한 사유를 들어서 반대를 한 그런 면이 있고 그 또한 또 지금까지도 계속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순하게 참전 수당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얘기한 것은 그 참전 수당에 대한 그런 국가에 대한 예우를 우리가 찾자. 국가에서 우리 보훈을 얘기를 하는 그런 대한민국에서 우리 참전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게 돼서 된 분들에 대한 유가족 승계 부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다 함께 해결을 해야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여야가 다시 한번 힘을 한번 합쳐서 다음 정권이 어떠한 정권이 되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그런 다짐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이화종 회장님의 개회사 청해 듣겠습니다. 네, 이화종 회장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참 오늘 우선 목이 메입니다. 이렇게 대선을 앞두고 우리 존경하는 서른 의원님께서 이런 행사를 주관해 주시고 또 우리 윤관석 존경하는 위원장님 오랜만입니다. 또 우리 박덕금 우리 의원님, 또 우리 김성원 의원님, 또 우리 보인초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와주셨고,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 존경하는 우리 고엽제 전후 여러분, 또 우리 또 월남 참전자 회직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전국에 있는 회직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금 정말 우리 서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또 다른 의원님들도 하나같이 자, 이제 이 분위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가 57년 동안 전투수당에 대해서 이렇게 한이 맺혀 있었는데 또 우리 유가족 분들도 한이 맺혀 있는 이 실마리를 우리 여기 존경하는 서른 의원님께서 여야가 같이 동참해서 발의를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큰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는 희망이 보입니다. 제가 항상 요구했던 우리 32만 5천 명의 명예와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든 여기 계시는 훌륭하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가 그동안 1년 반 동안 회장을 하면서 이렇게 여야를 넘나들고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을 이렇게 뵈면서 이제 합당한 예우가 필요하다. 또 우리의 공헌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았고, 이제는 더 이상 제가 떼쓸 일도 없고 단지 오로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지역사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만서도 이제 우리 32만 5천 명 우리 전우들의
수건인 이 전투수당 특별법을 이렇게 오늘도 대선을 앞두고 이 귀한 시간을 쪼개서 오늘 이 행사를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소중한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명예와 권리를 찾는데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우리를 인정을 해주시고 우리에 대해서 합당한 예우를 해주신 데 대해서 더 이상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단 하나, 이제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고엽재 사무총장님이 오늘 참 이 자리를 귀한 시간을 내주셨고, 또 우리 고엽재 우리 훌륭하신 해직자 여러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오셔서 그동안 여러분들도 뒤에서 많은 일들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덕분에 그나마 우리 32만 전우들이 우리가 고엽제라는 그 악마에 휘달리면서도 자그마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엽제 전우회가 됐든 월남 참전자가 됐든 다 같은 하나로 뭉친 우린 전우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반목도 없이 우리 서로 힘 합해서 우리 명예와 권리를 찾는데 더 한층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가 아주 훌륭한 콘서트 자리가 돼서 우리 명예와 권리에 이제 눈앞에 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열심히 우리 의정 활동하시는 의원님들께 마지막 큰 성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결.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행사 공동으로 주최한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에서 회장님께서는 일정상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신 발표를 하실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김길래 사무총장님께서 개회사 하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저 고엽제전의 회장님이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무총장 입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서른 의원님께 죄송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월남전 참전자 전투수당 및 고엽제 후유증 승계 및 특별법에 관련하여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주선해 주신 서른 의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윤광석 의원님, 박덕훈 의원님, 김성원 의원님께도 더불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 월남전 참전군인 권리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국회 국방위원회 발의 및 심의 중 안건이 4건이 있으며 참전자 유공자 단체 설법에 관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 정문회의를 거쳐 현재 34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여러 안건 중 핵심이 되는 것은 첫째, 전투근무사 보상 및 특별법안과 둘째, 고엽제 수당 유적 승계 법안,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법안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월남전에 참여했던 32만 5천 전후, 그중 현재 14만여 명이 고엽제병을 앓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과 참전 전우들의 힘을 합해서 어느 때보다 노력을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진정한 보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보상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됩니다. 오늘의 이 토론회가 시작이 돼서 저희들이 바람이 있는 월남 참전 전투수당과 고엽제 유족 승계 문제는 꼭 해결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끝으로 22년 새해에는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어주시고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가정의 행복과 기쁨이 항상 넘쳐오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고엽전의 회장 황기숙 대동.
충성! 네,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내빈 여러분의 모든 좋은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일부 행사의 마지막 순서인데요. 기념 촬영 시간입니다. 참석한 분들 저희가 모두 다 촬영을 하면 좋겠지만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국회의원님과 주최단체 대표분들 그리고 발표자분들만 나와서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내빈 여러분들과 참석하신 의원님들 또 발표자분들께서 행사장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참석자분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장례 자리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토크 콘서트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장례 자리 좀 정리해 주시고요. 네, 토크 콘서트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발표자분들을 위해서 자리 정리 잠시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발표자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실까요? 네. 네,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세팅이 완료된 상태여서 이제 바로 토크 콘서트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좀 좋은 말씀 해주시기 위해서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분들입니다. 저희가 제가 소개해드린 것보다는 직접 소개를 듣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한 분씩 간단하게 1분씩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강상구님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마이크 안 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월남전 참전자회 회원으로서 경기도 지부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만장하신 여러분과 같이 이 중요한 자리에 같이 섰다는 게 영광스럽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30 국회의원님, 정무위원회, 국방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국방부 또 보훈처에서 같이 하셨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이화동 회장님께서 저를 발표하도록 이렇게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해주신 우리 고엽제 사무국장님 그리고 미망인 또 유자녀 분에게도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길래님께서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까 이제 저희 회장님 인사 말씀을 대독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사 말씀보다는 저는 1965년 10월 3일 명호부대 1차로 월남부대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가를 해가지고 월남 지역에서 각 지역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도착하자마자 월남어 교육을 6개월간 이수해가지고 주로 월남어 통역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는 중대 대대급 작전에 참석해서 포로가 된 베트공들을 상대로 정보 수집을 해서 저희 아군의 작전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는데 역할을 했습니다. 대부분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그 외의 생활은 명호부대가 있는 퀸원시에서 비전투 시에는 월남인 관공서 직원들, 경찰관, 학생들, 일반인을 토대로 해가지고 태권도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태권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국기 태권도입니다. 대한민국을 종지국으로서 지금 192개국의 태권도 가입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92개국 어딜 가나 태권도만은 모든 용어는 한국말로 사용을 하고 있는 유일한 대한민국의 자랑거리며 스포츠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월남전에서 65년 갔다가 67년도 귀국해서 군대 생활 쭉 하면서 2001년도에 제1야전군 사령부에서 태권도 심사 단장으로 육군 준위로 예편한 김길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이옥희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여 년 전 명호부대 월남전에 참전하였던 참전용사 이두영 미망인 이 아들을 둘 낳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사망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백마부대로 그 월남전을 참전하셨던 최천웅님의 아들 최경승이라고 합니다. 우선 그 고엽제 그 후유증과 그 제가 겪었던 그리고 저희 가족이 겪었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고요. 2달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만약에 그냥 지금 계셨다면 이 자리에 제가 나왔다는 거를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같이 못했다는 게 안타깝고 더 빨리 우리의 그 참전자 그 전우들의 그 명예가 빨리 회복되기를 그 자녀로서 그 기원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단 진행에 앞서서요. 우선 법안 현황부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른 의원을 비롯해서 윤상현 의원, 강민국 의원 등 여야 의원님들께서 이 월남전 참전자 전투근무수당 특별법을 발의하셨습니다.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급 지급에 관한 특별 법안이 있고요. 또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 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요. 이걸 봤을 때 여야 모두가 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1월 국회 국방위에서 공청회가 개최돼서요.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님들께서 이 전투수당 관련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한번 가졌습니다. 이제 선거 후에 이 국방위 법안 소위가 곧 열리면 다시 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법안이 하루속히 좀 추진이 되고 또 여러분들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모두 다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으시겠죠. 같은 마음 한뜻으로 오셨겠지만 일단 오신 분들, 발표자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하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일단 시간 관계상 한 분씩 5분씩 정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앉아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파월 개선하는 장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49년 전에 73년 전에 이 귀국할 때 풀 버전은 10분인데 시간 관계상 3분만 들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준비하신 건가요, 선생님? 네. 저희가 영상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3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유심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973년 3월 20일) 목마른 대지를 촉촉이 적시는 단비가 뿌리는 가운데 서울 성동원도는 태극기의 물결로 뒤덮였다. 이기고 돌아온 파월 국군을 환영하는 민족의 축제가 베풀어진 것이다. 1964년 그토록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월남 파병에 용단을 내렸던 민족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께 보내는 결의의 환호. 우리의 5천년 민족사상 처음으로 국군을 외국에 파병해서 세계의 하늘 높이 태극기를 휘날린 그 감격이 결의 가슴마다에 벅차올랐다. 세계 만방의 국위를 떨치고 우리의 국군은 개선했다. 신고합니다. 주월군은 대통령 각하음에 의하여 역사상 최초의 해외 파견군으로서 1964년 9월 제1이동외과병원을 파견한 이래 건설지원단, 청룡 제2여단, 맹호사단, 백마사단, 백군수사령부, 해군 수송전대 및 공군지원단 등 7개 주요 부대로서 연병력 31만 2,853명 대통령 각하를 위시로 한 온 국민의 뜨거운 지도와 성원 아래 월남 공화국에 대한 경정 지원 임무를 완수하고 1973년 3월 14일 사령관 육군중장 이세호 이하 최종 파월제대 장병 전원이 무사히 개선 귀국하였사옵기 이에 상가 신고합니다. 전선의 탄환을 뚫고 실전의 경험과 담력과 자신을 길러온 우리의 용사들. 그들은 이제 다시 조국 수호의 사명감에 불타며 그립던
예, 풀 버전을 봤으면 뭐 8분인데 시간 관계상 아까 말씀대로 중지를 하고 제가 발표할 것은 첫 번째 이제 전투근무 보상 특별법 두 가지 법안이 지금 상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방위에 지금 심사 중인데 우리가 이 특별보상법에 대해서 보상법 제정 당위성 이전에 방금 보셨지만 우리 주월 한국군 32만 5천 명이 73년 제가 72년에 귀국했습니다. 그래서 딱 1년 후에 철수를 했는데 이게 금방 보셨고 그때 당시 우리가 인명피해 그 전사하신 분이 잘 아시지만 5,099명 또 부상 당하신 분들이 10,000여 명 고엽제 14만 명 그 전쟁 트라우마로 겪고 있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많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는 월남전에 잠전해서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국방 안보면에서 볼 때 우리 전방의 2개 사단이 베트남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대신 간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15억 달러의 미국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군대 현대화를 위해서 받아서 사용했고 그래서 현대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또 하나는 경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잠전으로 인해서 67억 불을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돈이죠. 이건 그때 당시 65년 아시겠지만 대일 청구권 자금이 8억입니다. 8억 달러입니다. 67억이면 8.8배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 65년도 그 GDP의 93%인가 됩니다. 이게 엄청난 돈이죠. 그게 지금 한강의 기적을 마련한 시드머니가 된 거죠. 그리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그때 73년 후에 지금 2002년입니다. 작년 GDP가 3만 4천 불 시대 넘었죠. 정확하게 3만 4,580불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4,100만 원 정도 돼요. 이게 1년 연간이니까 이걸 나누면 12개월이면 350만 원 이상 됩니다. 1인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부 둘이 산다 하더라도 연간 8,200만 원을 소득을 보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전부 특별히 사업하신 분들 아니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연령이 76세 정도 평균 되니까 그 많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것 오늘 특별법도 있지만 명예수당이라든가 그 우리 미망인에게 승계 이런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수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투 근무 수당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청회가 있었죠. 공청회 있을 때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만은 거기 나온 전문가들이 이 분석을 해놨어요. 거기 봐서 몇 가지를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 공청회 결과 그 도출된 문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선 그 전쟁과 평화연구소 최영호 박사하고 보훈교육연구원의 이영재 연구관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세 가지 모순이 있다. 뭐냐? 지급 논리의 모순. 또 하나는 시행령 입법 부작위. 잘 아시죠? 이 모순. 또 하나는 군인 생명에 대한 평등권의 모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지급 논리 모순은 뭡니까? 정부에서는 그때 당시 전투수당을 주기 위해서 미국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건 주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에 달라고 얘기했으면서 뒤로 돌아서 미국에서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그건 그렇게 하니까 그럼 뒤로 돌아서서 시행령을 개정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법 부작위도 되고 이게 지급 논리의 모순입니다. 요구는 하고 주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서 지급을 했어야죠. 그게 지급 논리의 모순.
어떻게 보면 이게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죠. 두 번째는 입법 부작의 모순인데 이걸 또 삼권 분립의 원칙이라고 최영호 박사는 얘기해요. 삼권 분립의 원칙이 뭡니까?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입법을 하면 행정부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시행령을 안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모순이라는 얘기고, 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평등의 원칙. 6.25에 참전했던 베트남에 참전했던 군인 저희들로 봐서는 당연히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내에서 싸운 것은 해당되고 베트남에 가서 싸운 것은 해당이 안 된다? 이건 모순이죠. 이 세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타당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 하나는 통일안보연구소 신종태 연구관께서 말씀하신 건데 정부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했다. 무슨 얘기냐? 전투수당 이걸 소극적으로 다뤘다는 얘기, 처우 개선을 소극적으로 다뤘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필요한 장비 현대화, 또 수출 증진, 차관 도입 이것만 관심 갖고 우리 장병들의 처우 개선은 소홀히 했다. 요 사이 같으면 큰일 나죠. 그때가 21세기입니다. 20세기입니다. 그때가 그랬어도 지금 21세기에 이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고엽제 그 사무국장님 계신데 고엽제 그 소송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안 해줬다는 거예요. 1984년도에 제조회사에 그 소송을 소송 제기를 했죠. 근데 호주나 뉴질랜드는 집단 소송을 해가지고 보상을 일부 받았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고엽제 우리 전우들은 그걸 못 받았죠. 이게 이런 게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그래서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추측 기사일 수도 있는데 미 이브닝 스타디의 69년 12월 1일자입니다. 태국 한국 군인 1인당 7,800달러를 전했다. 이게 또 월 계산은 650만 원이에요. 근데 얼마 받았습니까? 우리 해외 수당? 저는 병장 54월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또 그 프레이저 보고서라고 그러죠. 그 78년 10월 31일 미하원 국제관계위원회 한미관계 조사서에 보면은 한국 정부는 미국이 한국군에 제공한 고유로 이익을 취했다. 또 그래서 포터 대사는 그 돈을 정부로 송금해서 군인들에게 지불된 수준은 상당히 적었다. 근데 이런 의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런 관계가 많기 때문에 이걸 제가 이제 재작년인가 이게 입수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걸 가지고 잃어버린 전투수당에서 우리 전우들이 이런 게 많습니다. 우리 중앙에서 사실 월참자에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의혹이 증폭되고 있으니까 이걸 잠재워야 됩니다. 우리 전우들은 이 시간에도 우리 국회를 주시하고 있어요. 지금 참전수당이 통과된다. 그러니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30 의원님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300여 명 되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밀어달라 이런 말씀하고, 또 통과해서 정부에서도 보훈처나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전해달라.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발표하기 위해서 빼곡하게 챙겨 오셨거든요. 같은 마음으로 오셨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32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청춘과 목숨을 바쳐서 참전을 했는데 또 그 사상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참전된 과정과 또 전투 근무 수당 왜 지급을 받아야 되는지 한 번 더 이렇게 좀 강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너무 잘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이어서 고엽제 전후의 사무총장님, 네, 김길래 사무총장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요거 한 번 하고 2차로 또 토의 있죠. 네, 다른 현안 논의가 따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앞에 나와서 1차, 2차 토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토의인데 1차 토의는 지금 여러분들 들으다시피 우리 월참 강상구
우리 회원께서 아주 정말 진지하게 진리하게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사항까지 일일이 다 나열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전투수당 필요성 이런 문제는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2부에서 2차 때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1차에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투수당 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회장님 인사에 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계신 서른 의원님께서 정말 국회의원님으로서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꼭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여기 계시고 또 실제 발의까지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게 꼭 성공이 물론 되겠지만 만일 경우를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서른 의원님께 우리 회원 여러분들 큰 박수로 고맙다는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전 전우들이 받은 생명수당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어디에 썼습니까? 경부 고속도로나 기간산업, 대한민국 건설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들이 1인당 국민소득 65불, 지금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약 3만 5천 불, 세계 제7대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시킨 여러분들의 주역들입니다. 그때 젊은이들은 이제 평균 연령이 76세 이상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살아오는 길보다 짧은 인생을 남겨놓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그 희생과 공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합당한 대우를 저희들한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국가는 그들의 참전수당과 생명수당을 꼭 저희들한테 돌려주셔야 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투수당 및 고위업체 가족 승계 문제는 제가 2차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런 진상규명이 또 왜 필요하고 전투근무수당 한 번 더 왜 다시 지급을 꼭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옥희님의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이옥희님은 맹호부대 이두용님의 미망인 되십니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투수당 필요성. 저는 이두용 씨와 69년도 결혼하여 71년도 큰아들을 74년도 둘째 아들을 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아들과 내 식구 80년도까지 10년간 넉넉지는 않았지만 나름 행복하게 살았는데 행복은 잠깐 81년 전부터 남편 건강 급속하게 악화되어 투병 생활이 이어졌고 두 아들과 남편 몫까지 제가 다 책임을 지면 생활 가장을 되어 고물상에서 리어커를 빌려 폐질 주워러 다니기도 하고 막노동 현장에서 벽돌 날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12월 10일 결국 남편은 기나긴 투병 끝에 저희들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이후 그 원인이 월남전에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01년도 4월 5일 여의도에서 개최되었던 서른 국회의원님 직계 공청회 때도 정치한 바 있으며 저희 가족은 물론이고 20대 초반 어리디 어린 몸으로 국가를 위해서 위역만리 장터에서 하늘에서 쏟아지는 고엽제를 맞아가면 월명과 베트공들과 목숨을 걸고 싸웠던 참전 용사들의 이제 70대 후반이 되어 특별보상법이 온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목숨을 걸고 위역만리 월남의 자유수호를 위해 싸웠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영웅들에게 당연히 갚아야 할
전투수당 특별보상법이 이렇게도 어려운 것인지요. 대통령님, 국방부 장관님, 국회 국방부위원장님, 법사위원장님, 정무위원장님 통 크게 결정하여 주십소서. 간곡히 마음 모아 두 손 모아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고맙습니다. 정말 오늘 또 어떤 심정으로 오셨는지 뭐 가늠이 좀 가지 않는데요. 가슴 아픈 사연이 저희가 호소문에도 나와 있듯이 여러분께서 아실 겁니다. 이 고엽제라는 게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오기 전에 또 이 자리를 이제 나간다는 생각으로 한 번 더 열심히 좀 찾아보고 왔는데요. 그 사진만 봐도 정말 이게 참을 수 없는 참상이구나, 그야말로 그런 걸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까지 지금 평균 연령이 76세라고 들었는데요. 그 상황까지 아직도 뭔가 해결되지 않고 유가족의 깊은 상처들이 더욱더 깊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또 이옥희님께서 일찍 오셨는데 굉장히 긴장된 모습으로 또 저에게 얘기도 나눠주시고 하셨거든요. 한 번 더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최경수님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옆에 어머니 얘기 듣다 보니까 어머니 자녀분도 저랑 74년생 동갑이 있더라고요. 마치 저희 어머니의 삶을, 저희 가족의 지난 과거를 보는 듯한 말씀하시는데 너무 이렇게 동감이 됐습니다. 아까 소개해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아버지는 그 67년에 백마부대로 참전하셨다가 68년에 귀국하셨고 누나와 저 그리고 남동생 이렇게 3명의 자녀를 두셨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아버님은 그 젊은 시절과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항상 저는 뭘 이렇게 드셨는데 그건 제가 뭔지는 몰랐고 어머니가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구심이라는 약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도 보니까 신경 안정제 약이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뭔가를 뭘 이렇게 바르셨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항상 이제 보고 살았어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런 생활을 하시니까 솔직히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직장 생활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편찮으셨고 많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직장 생활 운전을 하셨는데 그걸 하신 게 제가 고등학교 때 제대로 그때부터 막 좀 오랫동안 그 직장 생활 하셨던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이 그러다 보니 어머니가 이제 시장에서 이제 반찬 가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반찬 가게 하는 도중에 또 그 한복 일을 배우셔가지고 그 바느질로 저희 이제 3남매를 이제 키우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3남매도 이제 어릴 때부터 유난히 피부병이 좀 많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누나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여자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면 이제 되게 민감할 때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누나도 피부병으로 되게 고생을 많이 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 기억이 어머니가 제가 알 수 없는 발진 같은 게 다리 쪽에 다 나니까 어머니가 한겨울에 저를 업고 약국하고 병원을 다녔던 게 아직도 선합니다. 그리고 더 정말 기억에 남았던 그 일화는 뭐냐면 제가 10살 때였어요. 10살 때 10살짜리 아이의 발바닥에서 이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가 다 이제 갈라져서 진물이 나와가지고요. 그 진물이 나왔던 그 염증 냄새 있잖아요. 염증 냄새와 또 그걸 수독하기 위해서 수독약을 발랐던 냄새가 저는 아직도 선해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지죠. 왜 그냥 그게 이 고엽제 때문이란 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 가족에게만 있는 일인가 보다 했었죠.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고엽제 피부더라고요. 또한 저도 지금 13살짜리 딸과 10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도 지금 아토피 때문에 제가 한 8년 만에 첫애를 낳았어요. 뭐 따로 이렇게
안 낳으려고 한 게 아닌데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늦게 낳는데 그 첫 아이가 딸이 태어났으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것도 37에 본 첫 아이인데 그래서 막 이것저것 전부 다 막 다 사주고 싶고 이쁜 옷도 막 해주고 싶은데 이 아이가 아토피가 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새 옷 하나 입혀보지 못했어요. 안 좋다고 해서 다 남들이 아이가 입던 옷을 그거를 받아다가 입혔어요. 그게 피부에 좋다고 하니까. 그리고 과자 한번 못 먹이고 그 유기농 깡냉이 그런 것만 먹여서 키웠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참 저의 이 어렸을 때 이 고통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십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 이제 아버지도 이제 병원에서 이제 여러 검사를 해보셨는데 딱하게 뭐 원인이나 그런 게 나오기 없었어요. 그러던 중 이제 2개월 전에 아버지가 이제 그 병원에서 사망을 하셨고 아버지는 좀 항상 약을 달고 사셨어요. 그래서 뭐 보면은 면역력 때문에 고지혈증이나 뭐 위장병, 이명, 뭐 코 수술, 눈 수술, 뭐 심장 수술, 심지어 허리까지 이제 수술하셨고 결국은 이제 눈을 이제 한쪽 눈을 실명하셔서 장애 판정까지 받으셨었거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신체에 관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이제 약주 한잔 하고 오시면은 저희 자녀를 불러서 군대 갔다 온 얘기를 하세요. 막 했던 얘기 또 하시고 했던 얘기 또 하시고 했던 얘기 또 하시는데 그게 아버지가 이제 제 나이 때였거든요. 제가 나이가 보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 트라우마였어요. 그 전쟁터에 나갔던 분들의 정신적인 그 트라우마의 어떤 호소였어요. 근데 솔직히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언감생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런 무리가 당장 현안이 잘 해결이 된다면 나중에 이런 전쟁 참전 용사들의 어떤 트라우마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겪은 바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아버지가 이제 작년 10월달에 이제 독감 주사를 맞고 이제 그 뒤로 바로 아프셔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가셨는데 보훈병원에서 이제 계속 다니셨는데 보훈병원 응급실로 2차례나 갔는데 뭐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냥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와야죠. 저희가 뭐 우겨서라도 입원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안 됐고 그래서 왔는데 결국은 또 아프셨어요. 계속 누워 계셨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정말 돌아가시겠구나. 그래서 제가 119를 불러가지고 이제 보훈병원으로 갑시다 했더니 보훈병원에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응급실이 꽉 찼다고. 119 차에 아버지를 모셔놓고 길가에 세워서요. 병원에 다 전화를 합니다. 서울에 있는 저 병원에. 어디 하나 받아주는 데가 없었어요. 30분간 계속 119 구급대원 여자분 한 분하고 남자분 한 분이 계속 돌아가면서 전화를 하세요. 계속 전화를 하세요. 한 30분 정도 길가에 서 있었어요. 아니 아버지가 상해 용사하고 보훈 대상자라서 보훈병으로 가달라. 계속 저는 말을 했죠. 제가 그 뒤에서 아버지랑 있으면서 여기는 근데 보훈병원 응급실에 전화를 하면은 자리가 없다고 못 온다는 거예요. 가지 못하더라고요. 결국 사정사정해서 아산병원에서 오라고 해서 그때 이제 출발을 해서 아산병원으로 이제 응급실을 모시게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 동안 입원해 계시다가 폐혈증 합병증 판정으로 이제 뭐 뇌출혈, 뇌경색, 심장팍막증 이런 걸로 해서 이제 12월 6일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항상 아버지의 어릴 때 보면 피부병이나 이제 어떤 그런 심신미약, 어떤 그런 저항력이 좀 약해서
좀 그런 합병증으로 오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힘들게 돌아가시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세 자녀 및 저희 자녀들도 이런 피부 때문에 계속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제 딸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다고 한다면 제 이제 손주가 되겠죠. 먼 얘기긴 하지만 그 손주마저도 그런 일이 있을까 솔직히 두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앞에서 다들 말씀해 주셔서 뭐 이게 정말 다들 월남이라는 그런 생소한 나라에 가셔서 목숨 걸고 이렇게 싸우셔서 희생으로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고 뭐 세계 10대 뭐 강대국이 되고 이랬다고 했는데 그 막상 현실은 우리 가족의 현실은 여기 어머니의 가족과 저희 가족과 앞에 계시는 유공자 여러분들의 가족 현실은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이 빨리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지만 다 연세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떤 이런 전투수단 같은 거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고 또 뭐 솔직히 저는 아들로서 저까지는 바라지는 않습니다. 저희 남은 저희 어머니나 그리고 지금 계신 여러 그 유가족들 그 전투 참가자분들의 그 명예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부러워하는 말이 있습니다. Thank you for your service라고 이 한마디면 정말 외국에서는 이 전투에 참전하셨던 용사들이나 여러분들에 대한 그 헌신 그리고 노고 이 감사가 다 이 말 속에 있는 거거든요. 이런 명예가 빨리 우리 참전하셨던 분들이나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빨리 이런 명예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자신의 이야기를 정말 솔직하게 해주셨는데요. 보통 자식이 열이 나도 열만 조금 나더라도 걱정이 되는 게 부모 마음이라고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고엽제라는 게 병이 몸이 뒤틀릴 정도로 아픈 고통이 따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족들이 그거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힘든 상황들을 겪어내 왔을지 정말 가늠이 가지 않고요. 사실 저는 또 한 번 더 여쭙고 싶은 게 최 교수님께서 이제 오셨지만 아까 또 어머니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어머니께서 또 특별히 뭐 해주신 말씀이 있었을까요? 어머니도 이제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수당이 그러니까 73년에 철군을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50년 반백년이 됐잖아요. 이 수당이 일찌감치 지급이 됐었더라면 마중물이라고 하죠. 우물을 펌프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붓는 물을 네. 마중물이라고 하는데 이 마중물이 바탕이 됐다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참전 용사의 한 80%가 소외계층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이 마중물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의 이제 이런 기회가 더 제공이 됐을 텐데 결국 그 기회가 박탈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80%의 값이 나오게까지 지금 이렇게 50년이 흘렀던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이런 제가 봤던 어머니 고생했던 거, 그 다음에 저 또한 대학교를 갈 때 학교를 여러 개를 붙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대학 입학금까지 포함해서 한 400만 원 정도가 됐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래서 국립대를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립대 한 학기 등록금이 한 45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가정 환경의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나 저나 다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옆에서 또 얘기를 듣는 이옥기님께 저희 또 질문을 하고 싶은 게요.
굉장히 아들 둘을 또 키워 오셨는데 옆에서 들으면서 굉장히 뭔가 마음이 좀 울컥하셨는지 고개를 좀 대지 못하셨거든요. 선생님께서 그 옆에 최경수님께서 얘기할 때 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도 한번 여쭙고 싶어요. 아까 호소문을 얘기해 주시긴 했지만요. 네, 말씀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니며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사는 게. 아들들도 좀 생각이 나셨을 것 같고요. 저희가 뭐 말로 다 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말로 표현하는 게 좀 서툴고 하지만 그 마음 깊이를 좀 여러분께서 오늘 이해해 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준비했고요. 또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또 저희가 하루속히 또 그걸 추진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실을 수 있는 시간이 됐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토크 콘서트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가족들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조금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현안과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또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전투근무 수당 왜 지급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것들 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을 텐데요. 또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강상구님께서 먼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투근무 수당 말고 좀 어떤 현안들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도 알려주시죠. 전투 근무 보상 특별법 또 그 진상규명법 두 건 말고 또 이제 저희들 전우들이 바라는 게 참전 명예수당 인상관계, 또 하나는 미망인 보훈 수급권을 승계해달라. 세 번째는 참전 명예수당 병급을 인정해달라. 그러니까 고엽제나 또 상위 우리 영사들 이런 분들은 참전 명예수당을 못 받습니다. 이게 행평이 안 맞죠? 참전 명예수당 안 준다는 건 뭡니까? 참 명예가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동시에 줘야지.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아까 말씀드린 그 전투 근무 수당, 그 수당 이외에 우리가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책무가 뭡니까? 나라가 왜 있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죠. 월남전에 참전해서 목숨 바쳐서 돌아왔으면은 합당한 예우를 하고 공헌에 대한 보답이 있어야 되는데 겨우 딸랑 35만 원 줬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도 보면은 제가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게 35만 원이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아마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한 가지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그래서 참전 군인의 예우는 미래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중요한 겁니다. 왜냐? 목숨 바쳐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나라에서 이렇게 보답을 안 해주면 공헌에 대한 보훈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미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당연히 대우를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 선진국의 그 보상 사례를 보니까요, 미국, 뉴질랜드, 호주, 카나다를 주로 합니다. 물론 미국 빼고는 전부 영연방인데 우리나라 6.25 때 도와준 나라들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2012년도 메모리얼 데이, 우리나라 같으면 현충일이죠. 오바마 대통령이 나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어제 이제 인터넷에 들은 게 이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한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베트남전 바로 닫기, 또 그때 당시 사실 미군은 철수할 때 어려웠습니다. 나라에 돌아가서도 숨어서 살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아까 그 뉴스 보셨지만 당당하게 철수해서 귀국했지 않습니까? 미국은 죄 지은 사람이 돼가지고 숨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건 아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수치다. 그 이후에부터 법도 제정하고 보상도 많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호주하고 네덜란드 또 카나다는 거기 뉴질랜드하고 카나다하고 호주는 직접 참전은 안 했어요. 그런데도 비전투원인데도 나라의 총리가 나와서 사과를 한 거예요. 잘못됐다. 앞으로는 우리가 우리 참전용사들, 월남전의 참전용사들을 잘 모시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외국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여기 보훈처에서 오셨죠? 보훈처 자료가 보훈처 국방부 오셨나요? 그게 이제 명예수당 관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5만 원이에요. 작년에 금년이죠. 금년 예산 편성할 때 아마 보훈처에서는 한 푼도 안 올린 것 같아요. 근데 정무위에서 3만 원 올렸죠. 근데 그것도 깎여서 10,000원 올렸습니다. 예? 10,000원, 딱 10,000원 올렸죠.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34만 원이 거의 3% 정도 돼요. 아니 100만 원에 3%가 큽니까? 34만 원에 3%가 큽니까? 겨우 10,000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통 크게 한번 생각해 보자. 지난번 초과 세수가 65조 원이라고 그러는데 그 보도된 거 보면 그런데 65조에 이렇게 많이 지금 초과 세수가 거쳤는데 이것을 제가 계산해 봤어요. 우리 일반 그 참전자들 10만 4천 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다가 67만 원 병장 봉급에서 35만 원 우리 받은 걸 계산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병장 봉급이 67만 원인데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병장 수준 올리려면은 3,993만 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돈 줘서 힘들죠. 할 때가 많잖아요. 돈 사용할 때 많지만 이럴 때 통 크게 한번 올려달라. 그러니까 금년 지났던 내년에는 이 기필코 병장 수준을 올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국방부는 그랬어요. 제가 2017년도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에 16만 원 됐어요. 병장이. 근데 18년도에 40만 원, 21년도에 54만 원, 22년도에 67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방부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연차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걸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훈처에서도 우리 참전자를 위한다면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시간 관계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 참전 명예수당이 35만 원 지급이 되고 있죠. 인상이 필요하다 얘기해 주셨고요. 이어서 김길래님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자료 준비를 여러분들 지금 책자 가지고 계시죠? 책자에 지금 제가 책자를 미리 발간을 했는데 책자에 자료 준비를 제가 좀 많이 했는데 보니까 시간에서 제가 간략하게 제목만 읽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라가 1945년 8월 15일 저들이 독립된 이래 큰 파동이 두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6.25, 또 하나는 월남 파병입니다. 이 두 개의 전쟁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저어는 길이라 볼 수 있는 큰 전쟁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저희들이 좀 말씀드리는 월남전이 있습니다. 국가는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참전 수당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고엽제 전후의 유족에게는 본인이 사망 후에 유족 승계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저희들이 바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일 겁니다. 여러분들 책자 남겨보시면 되는데 다음은 우리는 나라와 국가의 명령을 받고 월남전에 참전했습니다. 물론 타의도 있고 자의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나라의 부름을 받고 갔다 하는 것이 가장 저희들의 사명감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책자에 보시면 저희들이 1965년 10월 부산 부대에서 배탈때하고 또는 월남에 참전해서 고엽절에서 병을 앓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참전 용사들로 인해서 경부 고속도로와 포항제철 국가기관 사업을 만드는데 기여했고 또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저희들이 더불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볼 때는 영광의 뒷앞길에서 저희들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월남에 파병됐던 것입니다. 거기도 그림이 2개 나와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저희들이 얼마 많은지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했다는 것이 또 있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는 끝나지 않은 전쟁, 바로 뭡니까? 요 미망인 또 우리 유전자가 나와 있지만 바로 고엽제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엽제가 뭡니까? 우리들 가슴 속에, 우리 몸 속에 배어 있는 병입니다. 이 두 분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여러분들이 아마 다 가슴 속에 새기시랍니다. 여기도 그림이 지금 3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병으로서는 각종 암, 신계 손상 또는 기형아 유발, 독성 유전 이런 여러 가지 병들이 우리 참전 용사들에게 가지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 유자녀 자식들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병이 발생된 게 금방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귀국 후에 약 10년이나 20년, 25년 후에 이 병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와서 알게 되니까 저희들이 보상 문제가 상당히 이제 어렵게 됐습니다. 물론 당시에 병이 집성 나왔으면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건의하거나 항의했으면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25년 후에 이런 병이 발병되다 보니까 늦게 저희들이 욕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15페이지도 보면 저희들이 월남의 장거리에서 쉴 때 비행기가 가면서 뿌리는 물이 더우니까 여러분들 다 체험했을 겁니다. 철물로 받아가지고 얼굴도 씻고 손도 씻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저희들이 앓고 있는 고엽증의 하나의 독성의 물질이었다 하는 것이 이제 늦게 알게 된 겁니다. 저희들은. 그 책자에 보시면 저희들 자세하게 많이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표현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중요한 건 뭐냐? 고엽제 후유증으로 후유증은 6, 7급 이상을 해가지고 사망 시에 유족한테 승계가 약 60% 되고 있습니다. 후유증, 경도, 중도, 고도는 본인 사망 후에 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두 분이 지금 가정사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통계에도 나오지만은 경도가 한 달에 우리 얼마냐? 금년에 51만 3천 원이죠. 이게 우리는 제 서른 의원님한테도 제가 별도로 건의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때 한때 서른 의원님께서 이걸 당론으로 내가 정해서 여러분들 도움을 주겠노라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 바로 서른 의원님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여의치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 실행을 못했습니다만은 서른 의원님께서 참전 전투수당, 고엽제 유족 승계수당 이건 아마 제가 볼 때는 기필코 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믿어 바랍니다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도가 51만 1천 원입니다. 본인 사망 후에 26만 5천 원만 민망인한테 달라는 겁니다. 이게 좀 무리하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51만 3천 원 받다가 제가 사망 후에 26만 5천 원 미망인한테 내 가족한테 주십시오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저희들 많이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일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6급 이상 5급 3급 4급은 사망 후에 60% 부인한테 승계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후유증은 승계가 안 됩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이거에 때문에 여러 가지 제가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한 건데 네, 국가가 저희들한테 해줄 일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사망하면 국가는 그 환자에게 지급하던 수당을 중지합니다.
국가의 명령으로 월남전에 참전했던 당시의 용사들은 소위 빼곡고 가난했던 사람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들의 참전으로 국가는 선진국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고엽제 후유증을 앓다가 사망한 경우 이들에게 지급됐던 수당이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좀 전 말씀드린 대로 50%만 지급을 해주자는 것이 저희들의 간곡한 요망사항입니다. 그 책자 17페이지에 보시면요, 전라북도 남원에서 미망인이 저희들한테 아주 애절한 서신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여러 군데서 받았는데 이 대표적인 한 미망인의 걸 소개를 하면 전북 남원입니다. 이제 내 나이 80이 됐는데 살면 얼마나 산다고 수당은 얼마나 주지도 않고, 또 남편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사망한 지도 오래되는데 남편이 사망하고 나니까 그 받던 수당도 못 받게 되니까 그 수당을 좀 주십시오 하는 것이 이 애절한 편지가 그 편지도 뒷장에다 나열해 놨습니다. 제가 첨부해 놨는데 이런 미망인의 애절한 그 편지를 저희는 스스로 받습니다. 스스로 받는데 여기에 대한 합당한 답변을 못 드리니까 저희들 그 고엽제로서도 상당히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러나 일부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로 현재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신랑이 돌아가신 다음에 만족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국가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 참전의 의미를 새겨주시고 격려해 주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광주 숭일 여자고등학교의 편지도 이 책자에 담았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아닙니다. 2018년, 2019년 광주 숭일여고에서 자신들이 담임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편지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낸 내용입니다. 그 보낸 내용을 제가 한 3가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참전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고 계신다고 알았습니다. 참전 용사들이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하는 게 있고요. 그동안 이런 사실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거 숭일여고 3학년 여학생들이 쓴 편지입니다. 편지가 저희 사무실에 이걸 모든 걸 액자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꼭 월남 참전 용사들에 대한 그런 고통에 대해서 기억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정작 가장 고통받는 분들이 외면받고 있는 사실이 슬프다 하는 얘기를 여고생들이 저희들한테 한 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볼 때 우리 월남 참전자 전우들에 대해서는 많이 저희들이 그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이 사회인들도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뒷장에 보면 우리 미망인이 또 저희한테 그 보낸 편지입니다. 내용도 역시 이분은 67년 1월 12일부터 68년 1월 20일 명호부대 수색대 근무했던 분의 부인이 저희들한테 보낸 편지도 역시 이런 애절한 그 편지를 저희들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다음 미망인이 보인 편지 중에서 하나만 제가 소개를 드리면,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과 질병에 싸우는 이세는 현 사회가 방치를 시키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 생각하고 이세에 대한 온종의 손길도 베풀어 줘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엽제 지금 현재 2세 환자가 등록된 인원이 제가 143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보건처 등록된 인원이. 이 인원된 인원이 저희한테 지금 많이 오는데 보면 지금 그 아주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 같은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사람들이 불과 나이 45, 6, 그냥 40대 후반도 별로 없고 40대 중반 정도의 어린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와서 고통을 호소하는데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눈물이 날 정도로 불쌍할 정도입니다. 제가 정말 드릴 말씀이 많은데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책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0년 전 대한민국의 꽃다운 청년들이 오로지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입대해서 국가의 명령으로 바다를 건너가 밀림 속에 달려가 오직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목숨을 걸고 국가에 헌신한 전우들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현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지켜줘야 할 국가는 더 이상 국가를 책망하는 미망인이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1년 1월 25일 우리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님께서 40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적극적으로 이 발의에 해주신 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서른 의원님입니다. 법안 통과를 위하여 정무위원장, 정무위원, 국가보훈처 등 고엽제 현재 전후에서 24회를 국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거는 2020 작년에 제가 이렇게 지금 24회를 국회에 방문을 해서 특히 여기 계시는 서른 의원님의 도움을 많이 받고 또 많이 받아서 제가 이 준비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월남 참전자 및 고엽제 전에는 고엽제 미망인을 위하여 승계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제가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2021년 금년에도 제가 지금 국회에 몇 번 이제 들어갔다 왔습니다만 지금은 선거 시기다가 되다 보니까 제대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도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선이 끝나야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우리 여기 계신 서른 의원님은 왜 이게 고엽제나 우리 월남 참전 사람들에 대한 혜택이 왜 이렇게 아직까지 미지근하게 해결이 안 되냐 이런 말씀을 저희한테 여러 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른 의원님이 여기 계신데 아마 저희들 월남 참전자들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는 틀림없이 우리 서른 의원님께서 앞장서서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른 의원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긴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 특히나 또 이게 전사자가 아니면 그 남편이나 그 아버지 그러니까 참전자가 사망했을 때 승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들이 좀 하루빨리 좀 지원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좀 긴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이어서 또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옥희님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목이 메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생활은 점점 어려워져 더욱더 억순환이 되어 열심히 살고 생활고를 이겨내려 노력하며 두 아들과 남부럽지 않게 살겠다고 마음을 강하게 붙잡고 하루하루 이 일 저 일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힘이 들 땐 하늘을 쳐다보면 여보 당신 보고 계신가요? 하면 원망도 해보았습니다. 때로는 내 작은 어깨에 힘을 지우고 마음 편히 가셨나요? 하고 울부짖기도 하며 결국 일터로 발길을 옮기고는 하였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결국 살다 보면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때도 있고 불쌍하게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더 남편 생각이 많이 나곤 합니다. 짊어진 짐을 누군가가 나누어 준다면 가벼울 텐데 나 혼자 짐을 지고 가는 이 험한 인생길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오늘도 또다시 신세 한탄 해봅니다. 남편이 돌아가고 난 후 두 아들과 데리고 그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살아왔다고 하늘에서 남편이 부르면 씩씩하게 이야기하겠다고 생각하였는데 코로나 상태로 또 저희 가족 앞에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미망인들도 어렵게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참전하였던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남편과 함께 힘든 생활을 살았던 우리 미망인에 대한 지원을 꼭 확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슴 절절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최경수님 다른 현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그 제가 겪은 걸 바탕으로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을 하는 과정에서 겪은 건데요. 그 우선 우리 보훈 대상들 대상으로 이제 보훈병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거기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막상 이 코로나 시국에 그 대상자들이 사용을 하려고 해도 바로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사유는 보면은 이제 지금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 병동으로 되면서 이제 병상 확보가 안 돼서 못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선 그 병원의 그 설립 취지 자체가 그 병원 이름 자체가 보훈병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보훈 대상자들이 사용을 못 한다는 게 이건 말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아산병원에 계실 때 제가 보훈병원 그 담당 주치의를 찾아가 가지고 입원 요청을 2번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알겠다 해놓고서도 계속 연락이 없더라고요. 우선 그리고 아산병원에서도 거기서도 병실 같은 경우를 하루에 200만 원짜리 병실이 있다고 그 입원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응급실에서 하루에 200만 원입니다. 치료비 빼고 아들을 완전히 불효자로 만들더라고요. 정말 많은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 응급실에서 아버지 옆에 제가 있는데 하루에 200만 원짜리 병실이 났으니까 빨리 들어가라고. 안 그럼 너는 계속 여기 아버지는 응급실에만 있을 거라고.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현실이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보훈 대상자들이 위급 상황이나 필요시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외적으로 그 요양시설이 있어요. 보훈 요양시설이 있는데 수도권에도 하나 있고요. 각 도별로 하나 정도씩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지금 현재 요양시설을 등록을 하시면 수도권에 그 중랑구 쪽인가 있는데 구리 쪽에 있는데 지금 등록을 하시면 6개월 후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에서 조금만 예. 정리해 거의 끝났어요. 이게 마지막에. 심지어는 강원도에도 하나 있는데 4개월이 걸린답니다. 이런 현실적인 좀 문제부터 좀 빨리 좀 조치가 돼야 되고 현실적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훈병원 이용 말씀 고맙습니다.